하나 좀 걸치면 되고, 왜냐면 건덕지가 없어갖고요. 시간 끌 게 없으니까 좀 그런데 근데 큰 나무는 실질적으로 뭐 보기 좋을 뿐이지 지금 뭐 그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모양이 완성됐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심은 겁니다. 여기가 원래 2축이 있었는데 여기 열간 2m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4년째 수확하고 없앴고 하는 기회에 그냥 가몽 종류예요. 무농이라고 하면 가몽 똑같은 건데 거기에 26 대목에 노출을 한 20cm 가까이 시켜서 작년에 이게 3월 한 말쯤에 심어서 이제 거의 손을 안 댄 겁니다. 이제 책지 있는 것만 몇 개 세우고 굵은 거 한두 개 없애고는 다 세워 놓은 겁니다. 저 옆에 지금 다 완성된 나무가 보면 원래 6년 전에 키가 좀 커요. 저거는 처음 하다 보니 모르다 보니까 제가 뭐 1m 60을 심어서 8축을 생각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8축만 세운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모르다 보니까. 근데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스핀들 세운 나무도 뭐 10년 되면 가지고 열 몇 개 남지 않습니까? 4개씩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가지를 많이 받았다가 차츰 없애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좀 많이 받아놨다가 차츰 줄여나가는 게 좀 수고를 낮추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가 요즘은 지금부터 저작년 전부터는 심는 거 전부 다 있는 대로 많이 세웁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 말고요. 고장성이 아니고 가는 가지라면은 이렇게 많이 세워 놓습니다. 많이 세워 놓으면 아무래도 자람새가 덜 자라겠죠. 양분을 나눠 가져니까요. 왜냐면 또 쉽게 말해서 이 나무가 갖고 올 때 12개 축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필요한 걸 7, 8개니까 나머지 축을 빼버리잖아요. 심고 그러면 이제 봄에 심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결국 나무는 겨울 되면 모든 양분이 뿌리에 내려간다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가지를 제가 한 4개를 땄어요. 이렇게요. 없애버렸어요. 그럼 봄 되고 나면은 이제 2차 생장기까지 양분이 뿌리에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잘합니다. 땅에서 뿌리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작년에 비축해놓은 양분으로 봄에 계속 자랍니다. 5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많이 잘라버리면, 요 2개를 많이 잘라버리면 봄에 양분이 쭉 올라왔을 때 이 양분이 일로 가서 잎을 피우고 양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2개가 없으면은 양분이 이만큼 남을 거 아닙니까? 잘라 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위의 가지들이 더 강하게 자랍니다. 양분 어디 놓고 양분을 소모를 해야 되는데 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 주위에서 양분을 소모를 합니다. 보통 우리 겨울 전정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겨울 전정을 많이 동계 전정을 많이 깨끗하게 잘라버리면 겨울에는 깨끗해 보여요. 잎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막상 봄에 대해서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엄청 강하게 자랍니다. 도장지가 강하게 자라고 잎도 커져요. 이게 아까 그거 말한 건 원리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 잘려나가는 만큼의 양분이 뿌리에 다 있다가 봄에 올라왔는데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지가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양분이 소모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전정을 거의 안 자른가 수원에 가면은 봄에 가면 반발이 없습니다. 잎도 작고 순도 안 자라나갑니다. 꽃도 잘생기고. 이제 그 원리를 결국 생각하면은 나무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너무 크고 가지 많은 것들은 뽑아서 심어 놓으면은 생각보다 안 자랍니다. 왜냐면 이 밑에 위에 나무는 큰데 뿌리는 뽑아 옮기면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랑 요 위에 지상부랑 지하부랑 비율이 맞춰질 때까지는 나무가 별로 안 자랍니다. 생각보다. 그런 나무 심어서 굵은 가지 이런 걸 없애주면은 안 자라겠죠. 지상부랑 지하부가 맞춰주는 거니까, 줄여주는 거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사름한다고 하죠. 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 전정 보시면 이제 26의 가몽입니다. 1m 60 정도에. 지금 축수 제가 올려놓은 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쓸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그냥 외국인 인분 했습니다. 외국인 데리고 와서 그냥 있는 거 다 묶어라. 그리고 제가 굵은 것만 몇 개 드러냈습니다. 너무 굵은 것들만. 이런 나무 전적하면 쉽게 말하면 뭐 닦는 데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거의 2축입니다. 2축. 원래 놔두면은 얘보다 더 굵어집니다. 이런 건 없애야겠죠. 딱 붙여서 없앨 겁니다. 다시 순이 안 나올 정도로. 이만큼 겨울에 잘라내고 나면은 이만큼의 양분이 이 주위에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터져 나올 겁니다. 이 주위에 무조건 눈이 터질 겁니다. 안 나온다면
뭐 안 나가면 톱으로 살짝 이렇게 뭐 몸에 끌고만 놔도 잘 터져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이만큼의 양분이 이 주위에 소모되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 놔도 잘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공간도 채울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10개에다가 흙이 더 나오면은 비모가 다 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최종 축은 이거 8개지만 여기 한 2개만 더 받아도 11개를 갖고 가다가 이제 굵은 것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수확을 해가면서. 지금도 보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당장 드러낼 만한 축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약간 굵게 느껴지지만은 인섭 씨 잠깐만. 강태웅 씨. 강태웅 씨가 지금 포항에서 왔거든요. 왔는데 이 커피를 아마 전부 다 사과 왔을 겁니다. 자, 하나씩 드십시오. 이거 잠깐 먹고 합시다. 예, 예. 추운데 따뜻한 걸 먹고 합시다. 먹어가면 시작할게요, 이거. 예, 예. 뭐 이쪽 편에는 하나도 없네. 이 나무를 보시면은 주간이 여기는 굵고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이거는 모든 나무 다 똑같아요. 뿌리 기부 쪽, 공장 쪽이 강하고 단단해 갈수록 가늘어져요. 그러면 양분의 굵은 만큼 여기 양분이 많을 거고 이 끝으로 갈수록 양분이 줄어듭니다. 그 양분의 양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무 두께만큼이에요. 나무 두께만큼. 그리고 나무 잘라 보시면은 그 중간에 보면 목질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뼈입니다. 뼈 중간에 거는 뼈고 뼈랑 요 껍질 사이에 요 사이로 이제 양분이랑 물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늘면은 이 원이 작으니까 적을까 단위 양이 적을 거 아닙니까? 이 앞에 굵은 데는 그만큼 통로가 굵다는 거죠. 통로가 굵으면 양분이랑 물이 많이 온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언제든지 강한 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나무는 그 잘 잡혀 있는 게 보면은 강한 쪽에는 가늘어요. 가지들 도장성 가지들이 없어요. 다 강한 가지들이에요. 앞으로 오면 이게 좀 약간 도장성 가지 좀 굵은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무를 반 잘라 봤을 때 약한 쪽 부위예요. 약한 쪽 부위. 이게 반 잘랐을 때 가는 부위. 힘을 갈수록 적게 받는 부위. 이쪽은 많이 받는 부위. 이런 채끼들이 이쪽에 있다면은 뭐 금방 굵어져요. 금방. 막 올라가지고 벌써 굵어지고요. 근데 약한 쪽에 있으니까 얘가 그렇게 안 자라고 꽃이 잘 생겨요. 이런 것들은 저는 예전 같은 바로 드러내겠지만 이게 다 개소된다고 이제는 좀 가져간다는 거죠. 이제 얘가 너무 못 자라면은 얘를 없애야겠죠. 결국에 다축의 가장 기본은 선단이 제일 높아야 되니까요. 선단이 조금만 더 높다면 저는 이런 거 요즘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수확을 하다가 얘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죠. 이 지금 나무 중에서 이 가지가 제일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 올해 수확하고 내년에 가지 요거 한 개를 드러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나무 전체의 이제 양이라고 하죠. 이 가지 양 중에서는 한 5%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주간이 한 30% 정도 차지할 거고 나머지 축지들이 많은 상태에서 요거 한 개만 딱 드러내면은 이 나무는 반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을 안 한다는 거죠. 보면 막 강하게 자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강하게 안 자라나가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꽃이 초단까지 꽃이 생겨요. 이렇게 나무 올려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제가 위에 안 자르면은 이런 초단까지 꽃이 생겨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막 잘라버린다. 그럼 이만큼 절단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밑에는 강한 가지가 나와버려요. 이만큼 잘라나가는 양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요 밑에 눈이 강하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해시키면 연차죠. 연차가 변화하는 부위예요. 우리가 보통 나무 갖다 딱 심지 않습니까? 심어 놓으면은 끄트머리 여기 바로 밑에서 나오는 가지를 집에 가시면 제일 강합니다, 항상. 근데 보통 그거를 바로 유인해요. 제일 먼저 나오니까 가지가. 근데 지금 보면 전부 다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각이 좁아요. 이 가지가, 이 주간에서 가지가 나오는 가지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좁게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굵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게 다축이나 모든 수영이 다 똑같아요. 일반 세워나 스핀들 수영 가보시면은 요 연차점 밑에 가지를 유의해 놓은 가수원에 가면은 다 세요. 그래서 요 가지 강한 가지가 양분을 다 소모해 버리니까 요 주위에는 장가지 가는 가지가 안 나와요. 다 나지. 그게 제일 심한 게 정성에 많은 신화는 골드예요. 이게 부산은 그래도 나오는 가지가 식지가 조금 가늘게 나옵니다. 성질이. 근데 골드는 나올 때부터 혹한 게 붙어갖고 엄청 굵게 나와요. 그 굵기만큼 양분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만큼의 굵은 게 붙어 있으면 이 밑에는 다 나지. 근데 또 소문에는 골드가 측지가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 기아 측지 못 빼요. 몇 개 없다고. 근데 그 측지 다 굵단 말입니다. 그럼 그 굵은 측지를 한 3-4개 가져가다 보면은 내가 밑에 아상을 이렇게 아무리 넣어도 안 나와요. 그 굵은 거를 빼야지만 아까 이거대로 내면은 반발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나무도 지금 이거 안 드러내고 여기 아상 아무리 넣어도 가지 한 개도 안 나와요. 근데 굵은 게 이게 세력을 힘을 쓰게 나가버리면 일로 가야 될 힘이 분산되는 거죠. 이게 측지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측지 안 나오는 품종이라는 게 없어요. 어딘가에 측지가 굵게 나오는 품종들이 그거를 못 드러내니까 측지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어디로 소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지가 그나마 가지 잘 나오는 게 수세 강하고 책지가 가늘게 나오니까. 지금 굵게 나오는 품종들이 지금 우리 많이 쓰는 이지풀, 뭐 골드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책지 다 굵어요. 예. 지금 이 나무는 전절교육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장가지 다 꽃이 그대로 놔둘 거고요. 옆으로 나가는 것만 자를 겁니다. 이런 것만 정리 정도. 이 전종 오시면 이게 이 나무의 전종이 끝입니다. 다축 전종이. 이게 끝이지만은 이 나무의 꽃의 양을 봤을 때는 20개는 쉽게 딸 수 있겠죠. 지금 사과 시설을 봤을 때 요 다축으로 했을 때는 보통 한 2m 50 열간을 잡고 1m 50이나 1m 60 심었을 때 한 평에 0.9주도 갑니다. 0.9주 도로 빼고 이러면요. 그러면 요 한 나무를 제가 만약에 16,000원, 18,000원 주고 사 심었다. 그럼 올해 심어서 내년에 요 나무에 20개를 따지 않습니까? 올해도 사과 시세가 이제는 뭐 5만원 밑으로 잘 없으니까 한 상자에 한 6만원 잡았다 생각했을 때 여기서 20개를 따면은 한 7kg 정도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묘목값이 다 나온다는 거죠. 올해 심으면은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으면 2년 차에는 묘목값을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3년 차에는 요 나무에 한 40개를 땁니다. 그럼 한 15kg를 따요. 15kg를 따면은 이 밭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비랑 내가 투자했는 비용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럼 4년차부터는 다 남는 겁니다. 4년차 되면은 한 5, 60개를 땁니다. 그러면 다 남는 거죠. 이게 다축의 장단점이, 단점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장점은 크게 뭐 자연재해를 안 입으면 1년 차에 묘목값이 실질적으로 개원비의 딱 절반입니다. 해보면요. 묘목값을 절반 이상을 회수하면은 3년 차에는 약값까지 다 나오고, 약값하고 내 1년 농사비 남고 투자비까지 다 남고, 4년 차 되면은 나머지는 순수익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핀들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밀식으로 했을 때는 뭐 초기 크게 안 차이 날 수도 있어요. 밀식으로 하면. 밀식도 올해 심으면 그 다음 차에 15, 20개 수확을 하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4에 2m 심었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3, 4년 차에 이제 정년과를 수확을 하고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수확을 하고요. 우리가 4에 2m 심었을 때는 4년 차에 가더라도 아직도 액화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가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꽃눈이 잘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꽃이라는 거는 이렇게 빨리 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빨리 꽃이 만든다는 게 꽃눈이, 우리가 사과 꽃눈 생기는 건 이렇게 순이 자라나가다가 멈추면 꽃입니다. 언제든지 간에 7월달에 멈춰도 꽃이고 8월달에 멈춰도 꽃은 피어요. 근데 꽃의 완성도가 다르다는 거죠. 가까이 와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한 꽃들은 일찍 생긴 꽃들입니다. 쉽게 5월 말이나 이때부터 꽃눈을 만들고 있는 꽃눈들이에요. 이 위에 지금 뭉텅하고 약간 뭐 벚나무처럼 벚꽃처럼 이런 것들은 늦게 생긴 꽃들이죠.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꽃이죠. 여기 사과 달면은 쪼맨하고 새가 안 나고 우리가 상품성 없는 에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에카나 2차 열매가 되는 거고 새가 안 나는 사과. 이렇게 뾰족하고 이런 사과, 이런 꽃에 달면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정화. 모든 품종이 같나요? 모든 품종이 똑같습니다. 홍로는 좀 다릅니다. 홍로는 에카에 달아도 착가량만 적으면은 잘 먹어주고 합니다. 슈퍼 타이머가 좀 다릅니다. 일반 우리가 말하는 후지, 뭐 가몽, 골드 이런 품종은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열매를 빨리 따려면 나무가 안정돼야 됩니다. 안정. 그리고 안정돼야지만 순이 안 자라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넓게 심으면은 이렇게 빨리 안정되어 버리면 수간을 못 채울 거 아닙니까? 옆에 1m 자라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키도 커야 되고 그게 자라나가는 도중에는 이 안정된 꽃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온다는 거죠. 많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힘이. 다축의 장점은 이겁니다. 손 안 대고 자동꽃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심기는 제가 인부에서 심었지만은 유인은 저 요거 한 개만 딱 묶었습니다. 끝만. 하나, 둘, 세 개만 제가 바쁘니까 봄에 딱 묶어 놓고는 나머지는 이제 잎 나오고 할 때 인부들 불러서 너희들 대충 묶어 놔라 일단. 그리고 지금 옆에 이런 거 한 개도 안 묶었잖아요. 전부 다 밑에도요. 위에만 딱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용할 때 시간 날 때 지나가면서 너무 굵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장성 참 말도 안 되는 것들만 한두 개 제거하고 1년 동안 방치했는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걸 여기 왜 보여주냐면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야기 듣고 다축이 1년째 2년째 일이 너무 많다. 일 많아서 못하겠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일에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묘목이 생각보다 좋아야 돼. 어떤 수영이도 마찬가지예요. 묘목이 어느 정도 척지가 많은 묘목을 갖고 오면은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묘목은 나쁘지 않은 묘목이었어요. 26이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키도 좀 컸고요. 뭐 척지도 조금 10개 정도 나와 있는 평균 10개 정도 됐던 묘목입니다. 10개 초반 정도.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놓고 나면은 일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하단까지 척지 안 되지 않나요? 등 위에 가지 안 되지 않나요? 좌우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이 나무 보시면 그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등 위에 있어도 도장성이 아닌 가지는 가늘어요. 별로 안 자랍니다. 뭐 하단까지도 밑에 있지만은 선단만 들고 있으면은 긴 가지 전혀 공간 채울 수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면 제일 착각한 게 이겁니다. 요 가지 한 개, 여기 두 개, 세 개, 요 바로 가지가 쪽쪽 있어야 되냐 합니다. 네, 그보다도 요 한쪽에 가지가 몰려 있어도 긴 건 이렇게 멀리 보내면 됩니다. 얘가 이쪽에 안에 있는 긴 가지잖아요. 못 쓰는 가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막상 잘라낼 수 있는 가지예요. 근데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밑으로 이렇게. 근데 밴드만 묶으면 자동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 공간을 채우는 거죠. 얘가 코올로 오면 더 좋겠지만 얘 기다리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할 때 몰랐는데 뒤에 한 6년을 경험해 보니까 이 아래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가지도 전혀 수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만 들고 있다면. 이 선단은 무조건 들고 있으면 힘은 자동으로 수세는 끌고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걸 생각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차이를 보시면은 그 끝은 딱 들고 있습니다. 완전. 선단은 무조건 수직입니다. 선단은 수직입니다. 제가 매일 교육할 때마다 계속 말해도 교육 매번 참석하시는 농가도 가보면은 다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공간이 다 채워지거든요. 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면은 여기는 한 뼘 자라 있어요. 한 뼘. 여기에는 5, 6cm 올라가 있어요. 다 대부분 그래요. 저도 처음 할 때 그래갖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선단은 수직으로 세워야 얘 선단이 힘이 크고 이쪽이 힘을 받아야지만 여기가 덜 자란다. 그런 식으로 해도 막상 내가 수원에 가면은 요 공간이 요만큼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될 법입니다. 다축에서는. 선단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 안쪽이 뭐가 좀 가지가 적고 많고는 이렇게 뭐 고쳐 나가면 돼요. 근데 2년차가 됐는데 얘가 죽어 부세가 약해져 버리고 여기가 너무 커 버리면은 저 가지 다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나면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옆나무 볼까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딴 거 없습니다. 요 연차점 보시면 제가 나무 딱 윤할 때 보시면은 길이가 얘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래 좀 떨어지고 없어요. 얘는 뭐 너무 센 가지고 보니까요. 얘는 거의 나갈 수 있는 확률이고 얘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 네. 이런 나무도 보면 전정하시면은 끝만 살짝 정리해주고요. 없으면 옆에 부당성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꽃이 알지 않습니까?
꽃이 아니니까 가늘면은 이렇게 뭐 사과라도 기대해 보겠지만은 굵기 때문에 이건 또 세게 나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없애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없애버립니다. 이렇게는 가늘게 측지가 도장성에 옆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가몽은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가몽은 잘라 놓으면은 안에 초단가지 꽃이 후지에 비해서 훨씬 잘 생깁니다 무조건. 지금 가몽꽃은 우리가 좋아하는 후지에 보통 한 뼘 나가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짜가 많아요 제표 가보면요. 생각보다 초단가지 꽃이 가장 안전한 꽃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밑에 지금 여기도 좋은 그겁니다. 제가 굵게 자랐지 않습니까? 딱 안 자르고 딱 안 붙여 자르고 그루터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그럼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꽃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지금 작년에 이거를 이만큼 놔두고 자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신 가는 거 자른 거 어떻습니까? 가는 건 제가 자르고 지나가니까 바로 꽃이 생기죠. 그래서 이 굵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분에 들어온 통로가 가늘면은 양분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꽃이 되고, 굵으면은 양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꽃이 멈추지 못하고 다시 터져서 손이 돼버리는 거죠. 방금 이것처럼. 이런 건 굵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굵은 것들만. 여기도 보면 축지가 하나, 둘, 안에 꽃은 이건 꽃이지만 좋은 꽃이 안 되는 꽃들이에요. 여기 보면 멈춰 다 자라 나가는 것들, 2차 성장했는 꽃들을요. 2차 성장 있는 꽃은 없애고 얘도 2차 성장 자라 나가는 겁니다. 꽃을 만들다가 자라 나가다 다시 팔을 다시 멈춘 겁니다. 이것도. 요것만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좀 살려볼까 일단은요. 꽃이 있으니까 다 살릴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끝입니다. 다 묶어놓을 겁니다. 지금 원래 이제는. 그럼 하나, 둘,